눈 내리다 그쳤다고 천지가 다 고요가 아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대가 있어 고요다. 제천은 불과 몇 주 전까지 눈이 내렸는데요. 방금 읽어드린 이행시는 강우식 시인의 시 고요 전문이었습니다. 눈으로 표현되는 자연의 전망은 그대가 없는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학생들이 만드는 합격의 도서관은 예비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합격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에서 만드는 팟캐스트 합격의 도서관의 진행자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스쿨 임종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괜찮다.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언론사를 지망하신 여러분들 위한 팟캐스트 합격의 도서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에 있는 세 학생이 제 앞에 있는데요.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류대현 씨부터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2학년 류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2학년 박정헌입니다. 네, 1학년 장현수입니다. 세 분 모두 언론인을 지망하시는데요. 네, 류대현 씨. 네. 본인 지망이 어떻게 되시죠? 지망이 PD였는데 작년에 많은 삶의 짐을 겪고 걸리는 거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PD 기자, 기자직도 지망하고 PD가 뜬다면 PD를 지망하고 그런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삶에 부침이 많은데 네. 부침을 겪는 동안에 책은 많이 보셨나요? 책을 많이 읽고 싶었는데 저는 영화를 더 많이 봤습니다. 이게 뭐 맞는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책을 좋아하긴 합니다. 항상 책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이런 도서관을 보면 마음이 흐뭇합니다. 책의 냄새를 맡고 싶고 킁킁거리고 싶고 할자 하나를 이렇게 핥고 싶고 그런 변태적인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약간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어릴 때부터 로망이 있어요. 판타지. 거기까지. 뭘 핥아? 네. 박정은 씨는 어떻게 책에 대한 변태적인 로망이 있으신가요? 전 책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지금도 책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일단 기자를 준비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고 책에 이제 애정을 좀 붙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예. 현수 씨는 어떠신가요? 책을 평소에 많이 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좀 편협하게 독서하는 것 같아요. 책을 별로 안 보시는데 왜 이 팟캐스트에 참여하신 거죠? 좀 좋아하는 장르만 읽다 보니까 좀 편협한데 합격의 도서관 같이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의 추천 도서를 저도 좀 꼼꼼히 읽고 독서량을 늘려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팟캐스트 처음에 입안하신 분이 여기 류대현 씨인데 네네. 류대현 씨 어떤 계획으로 이 팟캐스트를 입안하게 된 것인 거죠? 지금 시대 정신이라고 말하면 좀 거창한데 각 언론사마다 팟캐스트에 열풍이 있어요. 근데 우리 단비 뉴스도 그에 뒤지지 않을 만한 매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안에서 저희가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시작됐습니다. 전형적인 방송 형식이 아니더라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1인 미디어라는 특성도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1인 미디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방송의 방향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단비뉴스는 저희 저널리즘 스쿨에서 만드는 인터넷 신문이고요. 단비뉴스.com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여기 류대현 씨는 지금 언시의 법칙이라는 또 다른 팟캐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시의 법칙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히네요. 네, 본격적으로 진행해 볼게요. 먼저 오늘 합격의 도시락은 한 권의 책을 선정해서 합격의 도시락? 합격의 도서관. 네, 합격의 도서관은 한 권의 책을 선정해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팟캐스트인데요. 먼저 오늘 어떤 책을 선정했죠? 선정하신 분이 말씀하시죠. 벼랑이 선 사람들
선정했죠. 네, 어떤 책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벼랑에 선 사람들은 단비뉴스에서 이제 올라왔던 기획 루포 기사를 책으로 엮어낸 책이고요. 단비뉴스의 대한민국 빈곤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 주거, 보육, 의료, 금융 등 이 5가지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있는데 이 기둥들이 얼마나 허약한지 단비뉴스 기자들이 직접 약 한 달 정도 각각 분야에 이제 미장 취업을 하기도 하고 직접 이제 여러 가지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이제 체험을 동원해서 그를 통해서 생생하게 루포 기사를 쓴 것이 이제 반향을 일으켜서 책으로 묶여 나와서 2012년 맞죠? 네. 2012년 문광부가 선정한 도서가 됐고 그리고 올해 인권 책으로 선정돼서 직접 시상식도 갔다 오지 않으셨어요? 임종원 지금 진행하시는 분이 직접 벼랑에 선 사람들의 저술에 참여했죠. 네. 그래서 본인이 선배들은 다 이제 졸업했으니까 본인이 상 받았을 때 수상자로 참여한 경력이 있다. 네, 한국인권재단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제가 나옵니다. 진짜? 와. 네,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소개도 하고 이 책이 언론사 입사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도 좀 얘기를 같이 도움이 나눠볼 수 됩니까, 있을 것 근데?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된다고. 노골적인 홍보 아닙니까? 근데 잠깐 이 얘기 하기 전에 간단히 좀 읽어보신 소감이 어떻게 됐나요? 미던 씨는 책 읽어보셨죠? 저는 안 읽어봤습니다. 제가 벼랑에 선 사람들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할 말이 뭐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작년에 학교에 들어온 이후로 책을 구입하고 보려고 했는데 계속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책이라는 거는 구입하자마자 보는 맛이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 타이밍, 그 흐름, 시대적 흐름을 놓치다 보니까 잘 안 풀렸어요. 그래서 놓쳤어. 근데 오늘 이 책을 한다 해서 저는 왜 이 책을 선정했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오늘 두 분, 박정원 씨랑 현소희 씨 두 분이 이 책에 대한 이 책이 언론사 입사의 필기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 말한다 하길래 저는 공격적인 질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참여한 겁니다. 어떤 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걸 통해서 저도 읽을만 하면 읽어볼 생각입니다. 네, 결국 얘기를 들어보고. 결국 본인 안 읽으신 안 읽었죠. 당당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출발점은 이거죠. 이 책이 과연 언론고시 시험을 보는데 도움이 되느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논술 장문에서 시작해서 현장 평가까지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가 포인트라 할 수 있는데 일단 박정원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책이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말 만들지 말고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 책이 그럼요, 도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죠. 안 될 수가 없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단 이 책에 실려 있는 기사들이 신문 기사잖아요. 그것도 여러 번 손질을 거쳐서 굉장히 완성도 높은 책으로까지 이렇게 묶여도 될 만큼 완성도 높은 기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무 평가를 가서 어떻게 기사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대부분 현장 평가니까. 그래서 현장 시절에서 그걸 그대로 기사로 써야 되니까. 그럴 때 벼랑에 선 사람들의 실려 있는 어떤 글의 형태를 참조해서 가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소희 씨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특히 스케치 기사라고 하죠. 이렇게 네. 그 현장 묘사에서 쓰는 기사들이 그런 기사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이 책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현장 평가 가면 되게 막막하잖아요. 이 현장을 어떻게 이제 좀 눈에 현장 띄게 좀 평가 가봤어요? 보도 자료 보고 쓰는 기사는 저도 써봤는데 대단하십니다. 현장 평가는 실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왜 남의 아픈 데를 찌르고 그래? 현장 가봤다는 거는 자랑스러운 나의 명예 그런 거 아닌가? 난 아직 안 가봤어. 제가 근데 못 가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그게 좀 아픈 기억이 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아니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가본 사람으로서 그 도움받았던 경험 이런 거를 더 명확하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저는 만약에 현장 평가 가게 된다면 이 책을 정말 안 가봤어요? 근데 보도자료 보고 쓰는 것만 해봤다고요. 이 말을 그럼 현장 평가 가보신 분 얘기가 좀 더 신뢰도 높을 것 같은데 박정원 씨 어떤가요? 저도 현장 평가는 몇 번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 가본 적은 있단 말인가요? 이런 말 하는 거 되게 조심스럽지만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현장 평가를 뭐 한 2번 정도 가봤는데 그때 이 벼랑에 선 사람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예, 현장 평가라는 건 사실 딱 가는 순간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좀 막막하긴 하겠죠. 예. 왜냐하면 어디에 가서 어떤 형식으로 쓰라 할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지식을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발로 뛰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전 만약에 필기를 통과하고 나서 현장 평가가 있을 때까지 벼랑에 선 사람들을 읽고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 글의 구조라든지 어떤 문장 형태 그런 걸 체득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폼, 형식, 프레임, 폼. 기사를 쓰는 방법, 뭐 이름 그 아주 작은 것부터 뭐 나이는 어떻게 표기하고 직업은 어떻게 표기하고 디테일한 거. 예. 그런 게 또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악만 디테일이 있으니까. 되게 사소한 것 같은데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큰 전체적인 프레임까지 벼랑에 선 사람들이 많이 도움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벼랑에 선 사람들이 없었으면 저는 정말 그 어떤 최종까지 가보는 경험도 없었을 거다.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책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변호사는 5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노동, 주거, 보육, 의료, 금융인데요. 현솔 씨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 부분이 제일 재밌었어요. 노동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또 가장 인상 깊었죠? 대부분 다 인상적이었는데 텔레마케터나 밤에 이제 뭐 가락시장 파 배달꾼으로 여기서 나오는데 그런 하는 그 육체노동 같은 경우는 그간 르포기사에서 좀 많이 봐서 막 이렇게 엄청나게 새로운 느낌은 없었는데 그 호텔에서 일하는 일이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 특히 또 이제 호텔에서 일하는 그 하우스 보이들, 벨보이들 그런 소재는 드라마에서도 되게 멋있게 포장되거나 화려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되게 웃기게 나오거나 그게 끝인데 하우스맨의 얘기가 재밌었고 노동에 대해서 좀 생생하게 알 수 있어서 재밌게 봤어요. 박정은 씨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이 책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겠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하자면 일단 그 지독한 현장성. 우리가 일반 기성 언론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디테일한 현장성, 그 높은 밀도, 정말 그 생생한 그 경험담 같은 정말 내 이야기였고, 정말 내가 그 현장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높은 현장성이 이 책의 최고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한편으로 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이 책이 작년에 나왔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이제 재작년, 작년의 얘기인데 이게 과연 2013년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이게 5가지 뭡니까? 노동, 주거, 보육, 의료, 금융인데 뭐 요즘에 부동산 관련해서 그런 정책들 거기에 대해서는 주거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고 공공의료, 진주의료원 사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 부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노동, 요즘에 노동 문제는 비정규직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적합한 시성에 맞게 이 책의 내용을 글쓰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한 사례, 그냥 이런 어떤 감정적인 동정과 연민 그런 거가 포함된 게 아닌가. 물론 내가 책을 안 읽어본 게으른 독자지만 근데 흔히 우리가 얘기하기를 좋은 글을 쓰는데 3가지 덕목이 있다고 하잖아요. 다독, 다작, 다상량. 정말 흔한 말이긴 하지만 골초문 들은 얘기네요. 그렇죠. 맨날 하신 얘기니까. 예.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기가 힘든. 그래서 오히려 저도 이 책의 믿음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이 책에 가진 문제의식이 비록 1년 전, 2년 전 거지만 그 문제의식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그래서 벼랑이 선 사람들의 책을 읽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의 어떤 기재? 촉매 역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근데 제 질문은 뭐냐면 그 노동, 의료, 보육 이런 5가지 중에 제가 방금 말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시사성 있는 의제를 말했지 않습니까? 거기 포함되게 녹여낼 수 있는 소재들이 있냐, 같이 결합시켰을 때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냐, 이런 질문을 드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게 단순히 르포가 아니라 르포 플러스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학생들의 수준이라 막 그렇게 색다를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그 대안을 논문도 찾아보고
그 자기들끼리 토론도 하고 하면서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론과 결론에 녹였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서로는 논술이다 보니까 막 그 뭐 철학자들 개념을 끌어오기도 하고 좀 인용. 예, 인용들을 많이 하는데 좀 이런 생생한 그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또 이제 픽션이 아니잖아요. 담비 뉴스 기자들이 직접 취재했고 팩트를 다 그 선생님들이 그 담비 뉴스 데스크가 다 검증을 해서 낸 기사이기 때문에 그 기사를 충분히 저는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진행자 임종원 씨한테 궁금한 건데 네. 실질적으로 3, 4, 5부에 참여하셨다고 4, 5부에 4, 5부. 네. 4, 5부면 의료금융. 네. 지금 현소희 씨가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인 적용 그러니까 본인이 기사를 쓰실 때 어느 정도의 체온과 어떤 정도의 데스크의 압력과 그런 첨삭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을 쓰면서 있었던 일들 이런 거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 정말 한숨이 훅 나오는데 일단 끝난 게 너무 기쁘고요. 지옥의 시간들이었나요? 지옥의 시간이었죠. 사실 일단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노동 주거 분야 같은 경우에 노동이나 주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다 현직에 나가 있는데 현직에 나가 있는 이 저널리즘 스쿨 선배 기수가 직접 현장에 뛰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뭐 체험을 하고 뭐 일하고 맞을 뻔하고 이런 건데 뒤에 보육 의료 금융은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뭐 애 낳은 그러니까 뭐 유부녀 학생이 있는 건 아니고 또 다쳐서 온 친구도 없고 저희가 뭐 사채를 빌려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 사회 수집에 좀 몰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데스킹 과정에서 좀 더 정확한 사례, 좀 더 많은 얘기가 나올 만한 사례 이런 사례를 찾느라고 많이 힘들었죠. 근본적인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언론사 시간을 보면서 이런 좀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고전이 있잖아요. 뭐 아리스토텔레스 시작해서 뭐 무슨 자본론이 뭐니 하는 이런 고전에 있는 걸 인용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솔직히 벼던사라든지 아니면 요즘 나온 책이 굉장히 현장성은 살아있지만 그런 명성이랄까?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그게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어요. 우리 박정원 씨가 인용의 대가입니다. 맞아요. 세상의 모든 외국인 학자들의 이름과 그 사람이 했던 말 이런 걸로 여자를 꼬시고 다녀요. 이건 좀 과장인데 그런 거를 항상 말할 때도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게 구어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어체로 얘기해요. 문어체. 그런 걸 여자 꼬시는 사람 봤어요. 항상 그 진지한 자세로 삶을 대하는 문청 박정원이기 때문에 그런 인용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흡수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방금 질문에 대해서 박정원의 얘기를 듣고 싶네요. 이런 시류에 있는 고전이라는 말을 아직 듣지 못하는 책과 실질적인 고전이 있다면 본인은 고전의 그 영혼을 뺏기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비슷하게 좀 관련해서 제가 얘기해도 돼요? 네네. 근데 저는 글 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글이든 자기 식대로 풀어내는 인상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자기가 책을 많이 읽었고 어릴 적부터 뭐 그런 고전을 좋아했고 뭐 전공이 그쪽 인문 계열이고 그런 분들은 뭐 차라리 고전을 인용해서 그걸 이제 사회 현상하고 연결시키는 게 더 수월하겠죠. 수월하기도 하고 그게 또 있어 보이기도 하고 막 이제 언론사 준비 시작했는데 그 고전을 자기가 원전을 막 붙들고 막 그걸 또 한 문장 한 문장 번역트라 막 제대로 이해도 안 되는 걸 붙들고 있느니 저는 차라리 이렇게 아니죠. 지금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일단 박정원의 예를 들자면 컴팩트하게 좋은 문장만 외웁니다. 책을 다 보지 않아요. 다 보시지 않았어요? 아니. 다 볼 때도 있겠지만 그런 바로 있는 그 인용 그 자체. 왜냐면 굉장히 전략적인 글을 쓰시는 분이라서. 뭐 아닙니까? 시인의 웃음이죠. 뭐. 근데 본인이 어느 정도 그쪽에 대한 소양이 있으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굉장히 깊은 소양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소양이 없이 지금 뛰어든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합격이 목적이지 이건 연구자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학자가 아니고 지식인이 아니잖아요.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소양이 있으면 좋지만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다른 재능들이 있으면
뭐 그걸 살리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2차 서적이나 이 다이제스트 판본이라고 요즘 그 시대가 좋아서 잘 나오잖아요. 그런 개념들 정리가 잘 돼 있는 거. 그 정도로 커버를 하셔도 우리가 뭐 대신 이런 책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고. 근데 제가 들었어요.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오늘 이 책을 선정한 거는 현소희 씨가 선정하셨는데 본인이 올해 우리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이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고 대학원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됐다. 네, 저는 네 맞습니다. 그 자체가 이제 너무 저는 이빨 까는 건가? 연기인가 코스프레인가? 왜냐면 저는 이런 현장에 직접 제가 녹아 들어가서 체험해보고 싶고 기사도 쓰고 싶은데 언론사 인턴 적게 뽑잖아요. 저 늘 인턴을 쓰는데 늘 인턴이 안 됐고 이런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그렇다고 노숙자 이런 막 사람들 모이는데 제가 뭐 정말 그 용기 있게 이렇게 막 노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취재할 용기는 없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책을 만드는 저널리즘 스쿨이라면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이 책을 다 읽고 이제 입학을 하게 됐죠. 박정훈 씨는 어떤가? 이 책을 입학하기 전에 이 책을 알고 하셨나요? 아니요, 저 입학하기 전에 이 책을 알 수가 없었죠. 그쵸, 안 왜냐면 나왔으니까. 제가 입학하고 나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학교에 와서 이 책을 구입해서 그때 읽었어요. 직접 이제 담비뉴스 기자로 이제 활동하시면서 현장도 나가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현장 취재가 이런 변호사와 좀 연관할 수 있는 그런 현장도 나가본 경험이 있나요?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에 다룬 것처럼 정말 우리 사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을 취재했던 적. 원래 박정원이 약간 하류 인생입니다. 지금 부르주아를 향한 그 끝없는 신분 상승, 그게 어떤 기자를 향한 그 비중이 있어요. 이게. 그런 부분을 좀 박정원이라는 인간 이해하기 위한 코드고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알려주신 건데 저는 또 자기 입으로도 말하기 힘드니까 지금 대신 대변인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간질이잖아. 중성 모략이고. 그래서 그렇다. 하류 인생, 본인이 하류 인생입니다. 좀 풀어주시죠. 딱히 풀 말도 없네. 근데 우리 박정원 씨가 우리 학교에서 아마 체종을 가장 많이 가본 사람이 아닌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닌가? 네. 정색을 안 해요 또. 왜냐면 팩트니까 그건. 사실과 의견은 엄격하게 나눌 필요가 있지. 그리고 글쓰기에 어떤 뭐 고수 이런 게 있다면 그런 식으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 네버. 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대로 된 글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지금이 중요하고 과거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죠 우리가. 왜가 정색을 해서 나를 노려보면서 일을 합니까? 왜냐면 안 노려봤거든요. 난 노려봤거든. 일단 네, 상당 부분 많이 왜곡돼 있다. 아니, 박정현 씨가 이제 뭐 최고의 고수까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저널리즘 스쿨이랑 공간 안에서는 이 어느 정도 글로 인정받는 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이 정도는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러면 박정현 씨 이제 글 쓰는 스타일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글 쓸 때 이런 그 레퍼런스라고 하나? 책 참조 인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어떻게 따로 뭐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네이버 검색을 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정색으로 말하고 웃어버리면 약간 정신병자 같아요. 본인이 나가는 이미지를 고려하고 웃든 말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현장 전형 과정에서는 네이버 검색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그때는 그 전날 밤에 네이버에서 해가지고 다 외워버렸지. 어떻게든 이어쓰는 어떻게든 맞춰 쓰는 제시어가 어떤 제시어가 나오든 제가 뭐 들었어요. 이게 만약에 뭘 들었어요? 필기 시험이 앞에 목전에 있다 하면은 한 두 가지 정도 어떤 문제가 나오든 자기가 생각했던 두 가지 정도의 그 논점을 가지고 쳐서 녹여낸다고. 어떻게든 목숨 걸고 녹여낸다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왜냐면 정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도 연결할 수 없는 그런 제시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예, 항상 내 기대치에 맞춰서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가 또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게 한 권의 책이 5가지 문제에 다루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책을 제대로 읽기만 하면은 이
노동, 주거, 보육, 의료, 금융이 사실상 우리나라 문제 가장 대부분. 기저에 깔려 있는 그 부분이고, 그다음 책만 제대로 정독한다면은 여기저기에 쓸만한 아이템이 많다고 보는데 현소희 씨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동의. 아니 그 책 보고 학교 왔다는데 동의하겠지. 일단 이 벼랑에 선 사람들의 가장 큰 경쟁력 중 하나가 취재팀이 시리즈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한다. 맞아요. 각 분야 각 5개 중에 다 네. 대안이 있네. 그렇죠. 그리고 그 대안은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또 예. 해보셨네요. 첫 번째, 기초 분야의 복지를 대폭 강화하자는 것이며, 두 번째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벌 중심의 경제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자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이 제값을 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 너무 일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일단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제 각 챕터별로 이 대안이 제가 말씀드린 그 3가지 범주 안에서 매우 디테일하게 서술됐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하실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더구나 여기에 서술되어 있는 어떤 대안들이 허무맹랑하다거나 이상론에 치우치지 않고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서 현실 가능한 그런 대안들을 쳐놨기 때문에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대안들이다. 방금 말한 3가지 일반론에 그 3가지 일반론이 있는 거고 그 안에 근거가 있다 이 말인가요? 그렇죠. 현솔 씨는 뭐 그러니까 비정규직 문제만 해도 일단 하우스맨 얘기하면서 경력 인정이 안 되는 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현장을 보여주죠. 호텔 하우스맨. 네, 1년 차나 5년 차나 10년 차나 월급 차이가 몇만 원 안 나요. 그리고 이제 대안 같은 경우가 이제 자기들이 이 학생들이 막 그 좌담회도 열었죠. 네. 그 좌담회도 열고 뭐 되게 많은 토론들을 하면서 그럴 수 있다. 대안 좌담이라고 나오죠. 저담에는 담비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대안 자담이라고 나와서 자기들이 뭐 여기 이제 논문도 좀 정리돼 있고 자기들이 다 이제 논문이랑 해외 사례들을 찾아와서 비정규직 문제가 어떻게 해외에서는 처리되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다 아주 그 디테일한 자료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서 담비뉴스라는 온라인 매체를 운영하니까 실질적으로 기사를 쓰고 취재를 하면서 현장 평가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언시생들이 우리 같은 입장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교과서의 역할을 이 책이 수행할 수 있다. 예, 좀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 책을 제대로 소화해내기만 해도 담비뉴스에서 취재 경험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이 듣기에 좀 그 정도로 이 책의 퀄리티가 뛰어나다는 그 거죠. 정도로? 예. 마지막에 핥아주는 걸로? 정말로 이 책을 왜냐하면 이 책 자체가 어떤 좋은 기사의 전범이기 때문에 정말 기성 언론과 비교해서도 정말 어디 한 부분 뒤질 데 없는 오히려 더 뛰어난 탁월한 시간의 어떤 거센 어떤 그 흐름을 이겨낼 수 있는 10년 뒤에 100년 뒤에도 활자가 남아있는 활자가 종말하는 그 순간까지 그 말 이 들으니까 책은 보기 싫네요. 사기치려 하지 마. 아니, 저자가 앞에 있는데 그만 어떡해. 저자가. 뭐 굳이 근데 기자 쪽에 준비하시지 않는 분들이 읽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물론 이제 그런 제가 너무 말을 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좋은 말하고 나니까 죄송해요.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문제가 꼭 기자들만이 공유해야 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문제거든요. 그렇긴 하죠. 우리 이웃의 문제고 우리 친척의 문제고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될 숙제란 말이에요. 처번에서 얘기를 하면 제 처번해도 되나요? 네, 하세요. 미치겠네. 뭐 이런 시작하세요. 뭐 이런
아니, 리안 씨왜 터진 거예요? 왜? 난 같이 이상해요. 같이 좀 해주세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책을 막 뒤집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진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 소제목 같은 거 얘기를 다 붙여가지고 말하는 와중에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라는 사기치웠어 지금 소설을 그런 사기야. 그런 사기야. 사기 잘 치는 놈이 장땡이야. 그러나. 망해 우리 아우. 첨언하자면 네. 아우 죄송합니다. 질문이 네. 뭐였죠? 리안 씨 질문이 뭐였죠? 질문은 뭐였습니까? 이 책이 언시준비생 외에 어떤 의미가 일반 오케이. 어떤 도움이 근데 노말 오리지널리 피플한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제가 계속 좀 쓰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서 거북스럽긴 한데 사는 게 늘 정신없고 힘들고 바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그까지 관심이 닿지 않아요. 내 먹고 살기 바쁘니까 보통의 소시민들이라면.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사회 빈곤층 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채워줘요. 근데 이 책은 그것들의 집합체예요. 자, 네, 현수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근데 나도 한마디. 예. 아까 내가 그 정리를 안 해서 약간 횡설수설했는데 서대형 얘기만 했죠. 예, 이거 정리가 좀 제 생각에는 이 책을 읽어야 할 독자층은 매우 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온 국민이 좀 읽어봐야 되고 학자, 정책 기반자 아니면 뭐 시민단체 같은 그런 전문가 집단도 좀 반드시 읽어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인간이 뭡니까? 동물과 차별화되는 점이 다른 사람 공감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연민을 느낄 수 있고. 네. 그런 건데 항상 인용하는 거 좋아하니까 좋은 거 없습니까? 그래서 하자 뭐 이런 느낌. 그거 몰라. 락강이 몰라. 뭐였지? 락강 몰라. 타자의 삶을 욕망한다?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읽고 느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구제받을 가능성이 열리지 않겠어요? 지금 재정인 선생님의 소문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되돌아보자 이거죠. 우리나라가 오랜 세월을 경찰국가, 정보국가, 토건국가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금도 그렇죠. 그렇죠.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세요. 소문 좀 그만하고. 그런데도 우리나라 흔히 보수라고 불리는 정당, 언론, 학계에서는 아직 복지라고 하면 뭐 포퓰리즘이란 어떤 수식어를 붙여서 음해하는 그런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다행히 2011년 뺏어야지 안 되겠다. 이거 본인의 생각 말씀하신 거 맞죠 지금? 내 생각입니다. 계속 하세요. 안 돼. 이거 좀 할 말이 없어. 진짜. 아까 그 경제민주화 얘기해요, 육제민주화. 적어놨어야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근데 세상에 완벽한 책이 없잖아요. 교선서가 좋은 책일지라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이 한번 짚어보실까요? 이 책의 한계 같은 경우는 이게 르포의 목적이 결국 그 고발을 통해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려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책은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아요. 상도 받았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공적 분노를 일으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르포는 보여주기를 통해서. 네. 근데 독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식의 방법으로는 아주 그 공고하게 제도화된 정리해고와 여기 가지고 있는 폭력 그리고 그 대체 가능한 육체 노동에 대한 사회적 경시와 그런 배제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죠. 단점이라기보다는 그 르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 같아요. 박정훈 씨는 어떻게 이 책의 한계에 대해서 어떤 점을 좀 짚고 싶으신지? 책의 가장 큰 장점이 곧 단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이 사회 빈곤층을 다룬 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주변 사회 빈곤층이나 아니면 노동, 주거, 보육, 의료, 금융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아웃 오브 안중. 예. 딴 나라 얘기. 예, 그냥 쳐다보기도 싫고 내가 이런 걸 왜 읽어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 책의 대안이라든지 기사의 방향이라든지 그것도
일관성이 있잖아요. 네. 일관성이 있다는 건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편파적이고 획일적이고 약간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괄하지 못하고 그런 뜻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물론 이 책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런 책이 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독자층이 매우 좁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거기다가 베스트셀러가 되기 힘들다. 왜 그렇죠. 그럽니까? 대중적인 재미를 이렇게 북돋고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보인다. 네, 그런 거죠. 사실 글 쓰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인 그 고민일 것 같아요. 어떤 소재를 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대중이 읽기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느냐, 이런 류대현 씨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읽게 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죠. 그럼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만약에 이 책에 대해서 어떤 굉장한 반감과 혐오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반감 혐오가 저거 왜 있습니까? 그것도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그런 입장은 아니고 왠지 저는 청취자의 책을 읽지 않은 청취자의 똑같은 입장에서 대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책에 어떤 부분이 보완된다면 이 책 너무 읽고 싶어. 일단 제목이 별로 싫었어요. 벼랑에 선 사람들 촌스러웠어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걸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벼랑에 선 사람들 너무 상투적인 표현인가? 상투적인 거보다는 좀 문학적 감수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뭐 이거는 글에 대한 게 아니라 단지 초반의 첫 느낌, 첫 이미지에 대한 제가 말씀입니다만은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게 느꼈어요. 호동 씨 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사회 안정망이 매우 미비한 곳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은 말 그대로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질 수 있는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한마디로 떨어져서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올라올 수 없는. 떨어지는 순간 끝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떨어지면 받쳐줄 안전망도 부족하고 그런 의미에서 벼랑에 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은 일종의 약간 문학적인 그런 은유가 아니라 직유라는 거죠. 문자 그대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지교라는 건 표현하는 마치 거다. 뭐뭐처럼 이 말 아닙니까? 직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렇죠. 직설이죠. 벼랑에 선 사람들이 말 그대로 진짜 벼랑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진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고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사람은 떨어져 있는 상태고 또 어떤 사람은 이미 떨어져서 회복 불가능한 지경까지 추락한 사람들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팩트다. 그렇죠. 그러니까 벼랑에 선 사람들이란 책 제목 바로 그대로입니다. 이것보다 더 적합한 제목을 골라낼 수 있을까요? 저도 동의해요. 아마 그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제목이 적실했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류대현 씨 책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뭐 읽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이제 쓴 거고 뭐 그걸 떠나 사견 지연 뭐 다 떠나서 한번 왜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PD만 준비하다가 이제 기자 쪽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현장 평가나 논술 그런 부분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그런 거를 커버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약간 솔깃했습니다. 저는 정말 되게 확신해요. 좌담회만 좀 꼼꼼히 읽고 가도 얼마든지 본론 결론은 인용할 수, 채워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이제 책 읽은 저희 세 사람은 PD 지망생이 아니긴 하지만 제가 이걸 읽으면서 느낀 게 PD 지망하시는 분들도 특히 시사교양 준비하시는 분들 저희가 묘사하는 게 일종의 카메라 앵글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획안이라고 하나? 아니면 현장에 나간다든지 직접 할 때 좀 참고할 만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이 책의 가장 큰 한계 네. 생각나서 말할게요. 일단 이 책 자체가 현장의 밀도를 굉장히 높게 담아내고 있는 그런 높은 현장성을 담고 있는 기사인데 사진이 너무 작아요. 편집도 좀 읽기 부족. 사진 좀 사진 편집도 좀 예쁘게 안 돼. 사진이 네. 더 첨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인가요? 아니요, 사진이 너무 작아요. 있는 사진도 일단 사진도 있어? 내가 한 번도 안 펴봤어. 책 구입하고 한 번도 안 펴본 거야 내가. 사진 무슨 말인지 몰라 내가. 일단 사진의 그 절대량도 부족할 뿐더러 그나마 있는 사진도 너무 작아서 작고 흑백이고 보기 힘들다.
예. 이 부분을 대해서 제가 참여한 저자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표는 잘 나왔어. 표는 잘 나왔는데 사진은 그래. 이유가 뭐냐면은 단비뉴스가 인터넷 매체잖아요. 사진을 올릴 때 리사이즈를 해서 올립니다. 550 픽셀로. 그러니까 원본 파일을 전해주면은 큰 사이즈로 나오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원본을 못 드리고 그 단비뉴스 웹사이트에 실린 사진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이즈로 올리면 되게 깨져서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조그맣게 나왔는데 저도 굉장히 아쉽죠 이게. 어때 학교의 도서관 1부를 진행했는데 1회를 진행했는데 저희 처음이라서 미숙한 부분도 많지만 재미있게 너그럽게 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2주 뒤에는 더 다른 책과 좀 더 정돈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도서관 1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된 것 같아요.